정부가 코로나19 재양성자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태원 클럽발 신규 확진자도 사흘 동안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4차 감염자가 2명 나오는 등 감염고리가 수차례 이어지는 N차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의 방역 능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재양성자에 대한 감시를 중단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양성자라는 게 다시 재발한 분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네. 이 격리 해제 후에 네. 재확진이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PCR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다시 바꾸셨는데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결국은 완치가 됐는데도 또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과연 감염력이 있느냐?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역학적으로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근거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완치가 됐는데 완치가 됐는데. 네, 다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진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역학적인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확진자로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런데 거꾸로 네. 이게 지금 정말 감염력이 없을까 하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그것도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생긴 지가 몇 달 안 돼서 예.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부터 귀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감염돼서 완치된 후에 왔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2주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네. 완치됐든 안 했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예. 근데 2주 격리하는 동안에 음성이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다 완치됐는데 완치됐는데. 네. 또 이거 아주 애매하게 음성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또 지금 격리가 해제가 될 만큼 다 음성이 나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족들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겠다 해서 15일째 진단을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더라. 이런 케이스도 다 같은 거거든요. 실제 그 보건당국에서는 재양성 확인 사례가 447명이 된다. 예, 예. 그동안에는 이런 사람을 확진 환자에 준해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확진 환자에 준해서라는 거는 예. 이 음성이 나온 이후로 격리 해제가 된 이후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관찰을 해왔는데 관찰을 다 해보니까 네. 실제로는 감염시킨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 배양을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감염력이 없다고 결론은 지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네.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럼 이런 바이러스가 좀 다른 바이러스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걸릴까? 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감염력은 없다고 결론은 지었지만 실제로 뭐 없을 것이고 본인이 주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양성이 된 사람이 옆에 있으려면 상당히 아마 주의하고 있을 거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네. 이 바이러스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재감염시키는 게 없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100% 우리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는 얘기하기는 없다. 어렵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진자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170명이나 됐는데 그래도 연 사흘간 지금 10명 되니까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들어온 거죠. 그 10명대라는 건 지역사회가 그런 거지 실제로는 뭐 한두 명 지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지난밤에도 2명 더 늘어서 168에서 170명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노출된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4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건데요. 네. 5월 6일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예. 정확하게 날짜로 보면 이제 13일째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잠복기라는 상황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노출 날짜에서도 거의 잠복기가 다 돼 갔거든요. 네. 그런데 잠복기보다는 더 일찍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양성이 되는 것은 좀 더 일찍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잠복기가 안 지난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 상황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지역사회에 있는 전파라는 것이 2차, 3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차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4차 감염자가 감염자가 2명이 나왔는데. 있고 그 예. 4차 감염자에서 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죠. 봤을 땐 다음 주에도 나올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상으로 봤을 때 6만 5천 건을 진단을 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75만 건 다 합쳐서 진단했는데 이번 이태원 발로만 6만 5천 건을 했는데
그 중에 170명 나왔다는 얘기는 네. 우리 지역 사회 자체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거 거의 표본주사감이에요. 지금 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회에 있어서 자발적이든 당국에서 하라고 그랬던 어찌됐든 6만 5천 건을 했는데 상당히 자기 자신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건강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역 당국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질 부분이 분명히 생긴 것이죠. 6만 5천 건에서 110명이 나왔으니까 표본수로 볼 때 대단히 많은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가능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클럽을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연락이 안 된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익명 검사를 했으니까 사실상 대부분 했다고 봐야죠. 거의 대부분이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100%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무증상인 사람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진단 안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감염된 사람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한참 후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차, 6차 건너가면서 무증상이다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한테 진단이 탁 나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또 감염원을 모르는 집단 발생이 산발적인 발생이 한 번 더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인데 실제 이번 사태 자체는 잘 됐다고 파악이 됐고 잘 제압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5% 이내가 간당간당해요. 지금 요 2주일간의 상황에서 보면은 예.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하루에 50명 감염원 모르는 거 5% 하나 가지고 5%를 약간 넘는 정도인데 예. 그게 뭐 지금까지 계속 31번 환자도 그렇고 예. 구로 콜센터도 그렇고 감염은 우리가 알아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네. 상황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5%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지켜나간다는 지켜나고 거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거는 네.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이 50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접촉자 찾아내고 뭐 격리를 다 그렇죠.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확산 이제 속도가 확산 확산 범위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넓어지게 되면은 네. 이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계로 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뭐 한 10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 제압이 됐다고는 분명히 볼 수는 있겠죠. 네. 이번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이 도봉구 클럽 그 노래방에서 4차 감염의 원인이 된 있었잖아요. 근데 같은 방이 아닌데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하는 게 상당히 논쟁이 됐었어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복도로 이렇게 그렇죠. 뒷말이 지금 튀어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코인 노래방 네. 말씀인데 그거보다 먼저 예. 그러면 감염이 안 된데도 한번 이번 사태에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한 700명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콜센터 직원이 감염시킨 게 한 명도 없어요. 헬스센터에도 한 명도 갔는데 없었어요. 예, 예. 이건 뭘 뜻하느냐? 이 정도 방역을 하면은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지금까지 개념이 없었거든요. 확실한 성공 사례, 그 네, 방역 확실한 성공 사례. 그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 예. 클럽이라는 게 처음 시작부터 이거 안 되는 거다. 예. 유흥 주점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코인 노래방까지 가니까 이 보통 노래방하고 다르게 너무나 좁은 공간 안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바로 환경에 의한 오염, 즉 마이크 같은 경우 카바는 바꿔주지만 네. 그게 과연 잘 소독이 됐을까요? 네. 완전히 소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소독제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예. 이번 그 노래방은 같은 마이크를 쓰지도 않았는데 물론 감염이 그렇습니다. 됐다는 이건 거죠. 지금 같은 네. 방의 얘기를 같은 말씀드린 같은 거고 방이면 뭐 감염될 이제 가능성도 있다. 다른 방일 경우에 예. 있어서는 예. 굉장히 좁습니다. 음. 코인 노래방 경우 복도도 좁고 화장실도 굉장히 예. 열악하고 이 동선이 짧은 예. 데다가 또 환기도 실제로는 전체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풍기 같은 거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의 공유되는 상황이죠. 공조는 맞죠. 공조 예. 기준이긴 하지만 방에서부터 방 사이에 공기가 순환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정도의 비말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네. 그래도 일단 다른 방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됐는가 하는 것들은 이 환경 시료 그 옆방에 있는 네.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네. 시료를 조사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보면은 이것이 이 공용인 동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간에 감염이 된 것인지 이것들은 바로 조사하면 알 수는 있는데 네. 지금까지 방역 당국에서 이 환경 시료를 검출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 환경 중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예.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아마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도봉구 노래방도 그렇고 또 서울구치소 고도관의 4차 감염 사례도
앞으로 상당히 좀 그래도 지금 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교도소라는 게 굉장히 밀집 지역 아닙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방에 혼자 있다고 그러냐 네.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대부분은 여러 네.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글쎄. 사람이 걸리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다 걸릴 수밖에 없죠.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외국에서도 얘기했죠. 뭐 수백 명씩 한꺼번에 걸리고 네. 모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조용한 전파가 돼서 네. 이 수인들 사이에서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데 방법 없이 전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하물며 미국에서는 걸리면 석방한다고 시켜준다고 그래갖고서 뭐 일부러 걸리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됐기 네. 때문에 걸리면 석방될 줄 알고. 예.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 교도소라는 환경은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관이 한번 감염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교도관이 잘한 거는 바로 자기가 신고하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무증상이면서 전파가 사실은 그 이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게 몰랐다고 그러면은 심각해질 수가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진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 선제적으로 이 기결수 같은 경우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풀링이라는 거 10명씩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검사를 한번 예, 해보자. 검사를 이거죠? 먼저 지금 우리 이병 장병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장병들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 한다. 예,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병 그것들이 이제 장병들은? 풀링해서 5명씩 예. 한꺼번에 해서 검사한다는 거니까 예.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노출됐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음성 나올 건데 한 명 한 명 하면 너무 낭비라 이거죠. 네. 돈도 많이 들고 한 10명씩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이 중에 양성 나오면 그 10명 중에 누군가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조사를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이 이후로는 이 사람들은 행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접촉하는 그렇죠. 부분들은 이 방역만 철저히 하면 더 이상은 감염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결수 또 미결수인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재판 네. 정도 가고 뭐 왔다 여러-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를 수 예. 있지만 기결수인 경우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면역 진단이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에서는 면역 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걸린 적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자기는 모르게 걸려가지고 그럴 항체가 수도 생기는 거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럴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항체 검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나라 교도소는 완전히 자유롭다. 한 명도 항체 가진 사람이 없다. 뭐 적어도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빼고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도 면역 진단 같은 걸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감염 그런 방역 환경이 취약한 곳이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양원, 병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부터 다 한번 그런데 예, 지금 실제로 했고요. 전수조사 예. 한다고 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예. 지금 상황에서도 실제 요양원에 들어갈 때에는 전부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지금 들어가는 입소 입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의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네. 수 있고요. 이런 데는 특히 이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맞는 것이죠. 네.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나이트클럽 바에서 그 부천의 확진자가 하나 나오는데 역시 나이트클럽에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감염이 전파될 수가 확산될 있죠. 걱정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예.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일단 진단을 받아보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거기 갔을 때 안 걸렸다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5, 6일씩 걸리지는 않습니다. 진단이 나오는 증상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이분의 경우에는 이태원 클럽으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부천의 나이트클럽을 간 거거든요. 예.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해외 뉴스 중에서 이 뭐 영국에서 말이죠. 개 후각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에서 개를 이렇게 양성한다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개 후각이 민감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그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일 경우 아무런 증상도 없고 예. 사실 이 감염이 됐다는 바이러스의 증식만 갖고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런 걸 이제 마커라고 그러는데요. 예. 어떤 변화가 생겨야 그걸로 개를 훈련시키지 네.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경우 네. 발증을 했을 때 하지만 지금 무증상 감염인데 네. 이 유전자 진단보다도 먼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몸속에 아주 미묘한 변화를 후각으로 알 수 있을까? 저는 의문시 되는데 그것도 훈련을 시켜서 또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예.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감염 초기에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돼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물질을 영국의 연구진이 찾았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냥 감염이 된 것만 갖고서 유전자 진단보다 더 민감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영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감히 모르는 걸 비판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개 후각이 사람의 만대에 그렇죠. 네.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예.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네.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 괴질이 지금 해외에 심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그 코로나 영향으로 봅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와사키 병이라는 예. 것들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 이 병 자체가 괴질이 아니라 음. 이 바이러스 감염이 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거 원인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병이 있었어요. 전신의 전신의 혈관이 감염이 돼 갖고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직접 증식을 해 갖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어린아이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갖고 혈관에 혈전 같은 게 생기고 결국은 심근염 같은 게 생겨서 심장 질환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망하는 케이스가 근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네. 예후는 좋아서 치료는 잘 되는 것인데 네. 사실은 홍역 같은 질병하고도 구별이 잘 안 될 경우도 있는데 홍역은 또 특이한 임상 증상이 있어서 구별이 네. 되고 또 이 병이 희한한 게 호흡기계 감염이 증상이 없으면서 이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이 가와사키 병은 좀 나이가 먹은 아이들, 즉 네. 예를 들어서 8살, 청소년? 9살 정도는 네. 꽤 크죠. 네, 네. 보통 3, 4세, 2, 3세 이 정도 아이들이 걸리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걸리면서 상당히 많고 사망한다는 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럽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생겼기 네.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질병이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아직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원인 자체는 확실치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